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15주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주 차에서는 그 세계화의 특징과 거의 찬반 논쟁 그리고 제조의 세계화까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계화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학 공부하신 분한테는 세계화가 뭐 무역 이론 정책의 연장에서 경제 통합에서 더 발전하면 그렇게 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제 통합도 그 지역화도 반은 경제적 경영적 요소이지만 나머지 반은 저거죠. 뭐 국제 정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국방이라든지 집단 안보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세계화가 별난 것이 아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조금 뭐 속도가 가속해야 되니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세계화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냥 그 전에 있던 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계화에 대해서는 그 뭐라 그러나 그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특징이라 그러면 salient features라고 그러고 features 가수 같으면 starring ABBA에서 스타가 뭐 별도 있지만 명배우 그런 뜻도 있잖아요. 명가수. 그래서 starring ABBA 그러지만 더 좋은 말은 salient first가 좋은 말입니다. first라고 할 때. 그래서 어쨌든 그 80년대부터 우리가 그 언론 매체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은 세계화, 지역화, 자주 부딪히는 변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영향이 왜그 광범위하냐 그러면 이게 생산 시장의 변화를 통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산업 구조가 아주 강화되고 약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에 미치기 때문에 커진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뜻으로 얘기하면 세계화라고 그러면 시장의 개방이니까 생산 요소 시장, 자본 시장 포함되죠. 그리고 생산물 시장이 통합되는 과정이라가 정확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뭐냐 그러면 그 효율성이 증대하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세계화 진행됨에 따라서 우리의 효율이 증가한다. 그걸 더 쉽게 말씀드렸을 때는 저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파레토 최적이 있는데 세계화하면 글로벌 파레토 최적이 된다 그러는 거고 그 단점을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개인별 소득 분배 약한데 요새 디지털 디바이드가 많이 얘기되니까 디지털 디바이드 커지면 소득 격차 커지면서 뭐 소셜 언레스트에서 소셜 어피벌에서 소셜 톨몰 갈 때도 있다 굉장히. 그리고 그 개인별 소득 분배 악화된다 그럴 때는 제가 The personal distribution income has been aggravated라고 말씀드렸고 더 악화되면 exacerbate고 반대로 개선되면 elevate를 썼는데 이 상충은 점점 심화됩니다. 국내나 해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해 상충의 심화가 경제적 문제 나타나지만 정치적으로는 뭐 극우가 나타나든지 그 뭐라 그러나 그러다 가끔 이렇게 뭐 그 뭐라 그러나 아주 어브럽트한 일이 벌어질 때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같이 볼러틸이 커가지고 경제 전체가 막 뒤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이게 앵글로색슨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종의 다양성이 약해지면서 문화적 갈등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신경 쓸 부분 중에서 뭐 다 이 문제를 다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다만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우리가 60년대 같이 순탄한 성장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튜블런트, 롤링, 파고가 치는 데 살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버파 스톡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뭐 석유를 수입하다 기름이 떨어질까 봐 버파를 저장한다든지 뭐 선물 계약한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데 완충이 있어야 됩니다. 완충이 쉽게 말하면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저거라 얘기할 수 있죠. 리퀴디티가 있어야 되면 리퀴디티가 없어서 항상 문제가 생기니까 회사가 파산했을 때 우리가 뱅크럽시는 말도 써요. 리퀴데이션은 말도 씁니다.
volatility는 그 뭐라고 그러나 그 변동성이 큰 거고 이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versatile입니다. 왜냐면 volatility 세상에서 물건을 팔려면 versatile 해야 되니까 도요타가 자기 그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을 선전할 때 우리 차는 참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뭐 단어를 가르칠 때 versatile은 she's a versatile woman, she's very good in piano, cello, she's a good painter, and she plays tennis and golf very well.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재다능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그리고 이제 뭐 한 단어로 지금 세 개가 뭐로 마주치냐 그러면 왜 DDA고 지역화는 RTA입니다. 지역에는 FTA에서 지금 지금 그러니까 리저널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의 가장 초보 단계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고 그 다음이 카스텀 유니언이고 그 다음에 카먼 마켓이고 이코노미 인테그레이션인데 지금 FTA가 메가 FTA로 바뀌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코노미 인테그레이션이나 WTO보다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제통상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세계를 얘기할 때 DDA를 얘기하는데 DDA가 원래 좀 어려워. 노가 디프런트 아젠다 그래서 농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특히 그 모두 3이죠. 해외 직접 투자를 하면서 커머셜 프레젠스 사업 주재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DDA는 결국 WTO 관계되고 WTO는 같고 그건 결국 브레튼 우즈 체제입니다. 그럼 이 브레튼 우즈 체제를 흔드는 거는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중국이 그걸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TPP 처음 만들었을 때는 RCEP랑 대치하다가 그걸 TPP에 미국이 빠지면서 Comprehensive CP, Comprehensive Progressive,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 바꿔서 더 강하게 개방을 요구하고 또 RCEP는 중국이 중심돼서 나가니까 또 사실 이게 미국하고 중국의 대치뿐만 아니라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미국하고 유럽 간의 대치는 만만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DDA가 잘 나가다 잘 이게 서스펜션 되는 걸 보면 그 뭐라 그러나 98% 진전이 되다가 자기들이 완충이 없으니까 뭐 서로 비난하게 됩니다. 뭐 너는 왜 미국 사람이 유럽 보다 수출 보조금을 주냐 그러는데 또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농업성이 건물이 무척 크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니들 국내 보조 에너지 주지 않았냐 티격티격 하는 겁니다. 근데 티트 포 태트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대 치면 또 치고 받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화 지역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설명드리고 그 제가 책을 보여주신도 나가기로 했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계 주체는 뭐냐 물어봤을 때 통상교섭은 국가가 하지만 실제로 그건 누구냐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수준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잠정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기업가의 정신을 존중하거나 기업을 살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세계화에 역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중국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의 그 주석이죠. 그 사람이랑 서로 다툴 때도 자기 나라 물건 팔기 위해서 다툰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원자를 포기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발상인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정통적 무역 이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 때 고전학파의 절대 우위 비교 우위가 있고 팩쇼리는 이걸 커뮤니팅 했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바뀌고 저게 바뀌었죠. 그 동일한 기술 격차가 있다고 보고 나온 이론이 기술 격차 이론, 제프스민 주기설, 산업 내 무역, 기업 내 무역인데 기업 내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업 내 무역이 커졌기 때문에 옛날하고 달랐던 것은 냉전 시대였던 해외 자본이 어디로 왔냐 그래서 제품 수명 주기설이나 GMP가 지들이 바뀔 때는 선진국에서 선진공업국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가 갈 때는 political stability, 정치적 안전성하고
레이버 도슬리티 문제.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어떤 수능성이죠.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뭐 국유화했다. 그럼 투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노사 문제 복잡해서 도저히 일하기 어렵다면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신흥공업이 생긴 것은 사실 그 뭐냐 우리나라, 대만, 뭐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들은 특수한 경우에서 세계 시장도 확대될 때 그 수출의 혜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냉전이 끝나고 바뀐 것 중에 하나는 경제 발전의 의미도 퇴화되는 거죠. 상업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뭐 경제적 요인이, 경제 경영적 요인이 사실 그 정치 군사적인 요인보다 앞서가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환경과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금 요새 나오는 모든 이런 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은 부차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준법 감시인이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뭐 ESG, Environment,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도 거기 나옵니다. 뭐 투명하게 된다 이러면서 나온 말이고, 이 세계화 지역화의 논쟁은 처음엔 자유무역 보호무역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고전적인 거고 영국의 제임스 미드가 아니다. 뉴 인터벤셔니스트에서는 큐어 디펜션 코지즈니까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니까 명확히 하자 그래서 도메스틱 포린 디스토션을 구분한 거고 그 외에는 이제 개도국에서 할 때 프레비시스팅에서는 교육 시간이 악화된다고 하면서 수익 대책을 하자고 그랬고 미달은 백래시 이펙트를 주면서 국내를 잘 잡아야지 되지 넌 수출해서 못 살았다 그래서 인도를 예를 들은 거고 그래서 이걸 OECD에서 리틀 스토프 스코트한테 그 연구비를 지원해 주면서 야 너 틀렸다 하면서 수익 대체는 실효반서를 가지고 니들 멍청이다. 어떻게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더 비싼 트랙터를 만드냐. 그래서 경제 지도를 추구했다 그랬고 린다가 미래라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그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크루이가 바그와티가 이론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이론적 공격이 뭐냐면 저겁니다. ARS는 무역과 외환의 자유자입니다. 바그와티는 무역의 자유와 크루이거는 외환의 자유 쪽을 했고 그 실증 분석을 한 것이 전미경제연구소 내셔널 뷰로 오브 이코노믹 리서치에서 책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프랭크 킴 웨스트펄 김광석 교수가 같이 한 거고 다른 분석이 우리나라의 평가 분석은 홍원탁 교수님의 요소집약도 요소집약도 분석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상충이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그 평가 방법은 같아요. 신고전압과 균형 개념으로 본다는 건 같기 때문에 그 조금 분석의 툴을 다르게 본 거죠, 그 자체를. 그럼 이렇게 봅니다. 세계화될 때 이걸 처음 쓴 사람이 아마 그 글로벌 시프트한 책 쓴 사람인데 제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더스트리얼 마일리지 일어나는 걸 잘 설명하면서 세계 지도를 보면 참 바뀐 게 있다. 옛날에는 공장이 한쪽 지역에 있었는데 이게 프래그멘티드 되었다고 그 다음 하는 얘기는 세계 공장은 프래그멘티드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과정은 더 수직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vertical integration은 fortify 됐다. 강화됐는데 거기서 부가가치는 어느 쪽을 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스미스가 처음에 한 말이 맞아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분업과 특화 있다. 그리고 비교가 있다. 그다 맞는 말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제 BBC 월드섬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고릴라한테 동물원으로도 이렇게 전파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은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발달시켜 놓은 거고 그 덤으로 이어가는 거고 일단 그걸 빌드업하기 어려운 거다 처음에. 그리고 백신은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 친구들하고 지난주 가끔 통화해요. 저는 이제 요새 보니까 옛날 도즈월더 데이즈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유럽의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그 두 달 전에는 그러더라고. I'm rather relieved that because the vaccine is available in the near future. 그러니까 그 백신 맞았고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니까 벌써 맞았고 영국은 45세가 다 맞추고 지금 40세 밑으로 내려갔고 어쨌든 영국 수상이 어,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백신에 대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면역이나 질병에서 분석한 게 아니라 뚱딴지 같이 뭐 저거는 같아요. 소형 원자가 세계 굉장히 유행인데 환경 문제로 비롯해 가지고 딴소리 한다든지 집단 방위 체제에서 뭐 사드미 왔는데 그것도 거기서 환경 가지고 뒤집어씌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날씨도 좋은데 좋은 얘기 합시다. 저도 뭐 피곤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대처하느냐가 지금 현실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다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무너지고 동부 사회가 저기로 바뀌었죠. 전환의 경제로 바뀌었고 트랜지션 그러면 그게 바뀌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용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저도 교수로 있다가 제자를 뭐 실크 스터디 그룹에서 한 40년 지도하다가 제가 느낀 거는 할 만큼 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야겠다고 하고 9월부터는 좀 새로운 인생이니까 새로 좀 뭐라 그러나 우리 선배 교수님은 그런 거 보내더라고. 인생 무상 그러는데 뭐 저는 그랬어요. 어린 시를 생각해 보시고 그때 시간을 현재 영겁으로 이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인생은 70부터다 그렇게 보고 아니 인생은 70부터 아니죠. 애가 태어나면 아장아장 벌써 인생이 시작되는데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생은 70부터가 아닌가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뭐 넌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면 좀 대답하기 어려워요. 뭐 낭만적으로 살았다밖에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낭만적은 좋은데 오버도스는 안 좋다 그런 얘기죠. 어느 정도 중간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스미디어는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문지를 쓰면 좀 너무 딱딱해지니까. 전문지는 다 힘들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글로벌 월드 이코노미는 사실은 요새는 쓰지만 옛날에는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린어웨이가 분석을 잘하는데 그린어웨이 밀러랑 잘하는데 월드 이코노미는 그린어웨이가 자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썼고 그런 책은 많아요. 근데 책이 다 전문 책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드 폴리티, 마켓 스트럭처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산업 내 무역이 되면서 산업 구조가 이제 무역 이론의 분석이 많이 된다 그러고 헬프만 크루그만 책인데 제가 헬프만 책 한번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후배 교수가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크루그만은 경제학자면서도 뭐라 그러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자기가 말하는데 책임을 안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1994년 그 사람이 The Myth of Asian Miracle 썼을 때 에이션 미러클의 그걸 썼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썼을 거예요. 세계은행에서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 잘했다고 수준이 잘 됐다고 막 MB를 살 때 그게 맞아요. 그때 틀리지 않은데 70년대 지적하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중화공을 하면서 수입 대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치를 해서 수출을 잘하게 된 거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전학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균형이 벗어나니까 왜곡이 많으니까 잘못해서 막 신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봤는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 지나고 보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석을 할 때는 가정이 맞냐 안 맞냐를 보고 왔는데 외생적 변수를 포함 안 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의 석유 위기도 있었고 월남전도 있었고 우리가 자주 국방도 해야 되고 선진국도 보호물질 바뀌고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렇고 제가 번역한 책도 여기 있네 보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냥 Understanding 글로벌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봤어요. 전 다 뭐 봤는데 제가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마찰을 적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레이먼이라고 그러죠. 뭐 특수한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책을 봤습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해요. 퍼베이스가 이제 신문 기사에 난 건데 제가 그때 이렇게 천천히 읽겠습니다. The world is going through an incredible amount of change. 세계는 incredible 믿지 못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Globalization has affected almost everything we touch. 세계화는 우리가 만지는
접촉하는 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from economic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의 분석부터 to environmental issues 환경 문제까지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누굴 가르치면 앞에 놓고 가르치면 왜 빠진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경제 환경 가운데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죠.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 때 유로피안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생겼을 때 이코노믹이 들어갔다. 그런데 유로피안 커스틸 커뮤니티가 51년에 있었고 이건 57년인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반대해가지고 장관을 안 보내니까 룩셈부르크 비토해서 양보해서 만든 것이 유럽 핵 협력입니다. 유라톰이고 그리고 이때 유로피안 어그리컬처 폴리시가 큰 힘을 얻은 거고 그래서 프랑스 농업은행이 세계적 굴지은행이 됐는데 세계화 진행되니까 자기도 투자해야 되니까 투자은행을 마련한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마찬가지가 됩니다. 농협이 그렇게 되다가 농협 투자은행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 많은 국제기구서 선진국 잘난 거 보고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아이러 가서 계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이러도 1970년 중반에 뭐 인포멀 섹터고 그것도 아이러가 한 게 아니에요. 미랄이 옛날에 인도에서 보면서 인포멀 섹터가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휴먼 캐피탈 정성에 조금 회의를 가졌습니다. 휴먼 캐피탈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제가 외환을 그만두고 뭐 해외에 가서 뭐 생각이 나는 풀타임 스튜던트로 생각할 수 있고 뭐 파타임 스튜던트 풀타임 러버를 뭐그 트래블러라고 하십니다. 그냥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다 왔으면 돈을 썼을 거다 분명히 돈을 벌진 않았으니까 그럼 거꾸로 외환이 있었으면 돈을 벌었겠죠. 그래서 그게 인적 자본인데 좀 딴사람이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넌 뭐 그렇게 네가 밤에 쌤을 사다가 요리해 먹고 하루 그램 첩스틱 좋아해가지고 뭐 26, 제 친구 와서 설거지 맡겼는데 저거 한 전쟁에 36개 정도 먹더라고 보니까 그게 네가 공부한 거냐 널 즐긴 거지 그게 투자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은 없죠. 물론 장기론 투자라고 그러는데 그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실질은 그걸 인적 자본했고 그 피터 케넨이 그 레온티프 역사를 바로 잡을 때 그걸 했는데 리스토링 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흐름을 알면 그것이 이제 사목이 합쳐질 때 60년 전에 유러피안 커뮤니티 할 때는 소셜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와이드닝 할 때는 환경 문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데도 어렵게 얘기하네요. 고친 게 더 잘 됐어요. 그래서 It is almost impossible for us to free from the pervasive effect of globalization. 이런데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Which influence on a wide range of diversified arenas from trade to environment issues. 그래서 무역 정책서부터 환경 문제까지 하는 것 같아요. 제 글의 HD는 해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HD가 먼저 친구들이 물어봐서 It's meaning인데 해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스미를 인용한 거는 제 글이 아니니까 플래저림에 벗어나려면 이거는 인용하고 이건 내 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시민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구제돼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예요. 기업 시민은 유럽 연합이 되면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유럽 통합은 정치적 통합은 아니죠. 경제적 통합이죠. 리스본 전략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한 거고 그걸 발달한 게 다시 저게 된 거죠. 유럽 2020이 된 거고 유럽 2020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앞에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인클루시브 그로스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린 그로스일 겁니다. 우리는 저 외국에서 어정을 들여다가 그걸 자기 편한 대로 써요. 그래서 KD 원장에서 선배분이 저 아일랜드 좀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서 좋은 사람 추천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데 좀 둔한가 봐요. 뭐 돌아다니고 제자도 가르치고 뭐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분 말씀은 그래요. 도대체 유럽에서 공부를 했으면 좀 제대로 배운 걸 했지 꼭 그 꽈배기 같은 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지만 병평했지만 개선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제가 이제 영작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용하기도 싫으니까. There seems to be a global consensus. 전반적인 그 컨센서스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그 corporate citizens, 그러니까 시민 기업들 간에 근데 malicious capitalism, 자본주의의 그 악독한 측면은 can be sterilized. 그러면 스텔라라이즈는 불태화시킨답니다. 소독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경제학에서는 어떤 벡터가 움직였을 때 벡터를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그 궁금하잖아요. 국제 수지가 균형이 좋다 그러면 왜 흑자가 좋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설명 적자가 되면 필요한 물건을 못 가져오죠. 자본재나 그리고 흑자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가 맞춰고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뭐야 국채를 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니 국채를 팔면 돈이죠. 미안합니다. 팔아서 오픈마켓 팔아서 돈을 들여오게 합니다. 그걸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공부할 때 회계학이 좀 필요해요. 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하니까 외화가 증가하면 중앙은행 부채는 통화량이니까 외화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뭐 그래서 good governance and tolerance for abuse are crucial to market confidence.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이제 변화 입장에서 시장이 가끔 이렇게 그 주식회사 내부자가 정보를 한다든지 사기치는 일이 있으면 good corporate가 뭐 기업 지배 구조와 제로다 그런 게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잡는 것은 남용하는 것은 어뷰즈 앞에 붙으면 미스유지가 들어옵니다. crucial to market 그럼 시장의 회복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친 거는 It may be rather imperative to avoid a more stringent rule on good corporate governance. 여기까지만 하면 그 좋은 기업 지배 구조에 엄격하게 stringent, lenient 반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화론자가 stringent한 겁니다. 케인자파는 뭐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lenient하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The prime objective of functional finance may be the achievement of full employment. 기능적 재정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완전을 달성하는 거지. And the balance budget may be secondary. 균형 재정은 두 번째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강조하는 점은 by fortifying the role of internal auditor together with that of external auditor. 내부 감사자 말고 외부 감사자 두고 이게 더 발달하면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면서 compliance officer 준법 감시인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4번은 제가 동의하는 글인데 이 사람이 그 금융시장 개방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건데 아이슬란드가 금융시장 개방하다 갔잖아요. 그 파산했잖아요. 아이슬란드가 원래 고래잡이로 하고 온천이 있어서 굉장히 관광지로도 알려지고 그래서 여기 그 사람 글 그대로 읽으면 How disadvantaged nation can harness their financial system to get rich가 하면 그 디스반티지 컨트리는 어려운 나라죠. 개발도상을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금융지를 고쳐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나를 미시간이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거는 거의 동조하지 않던데 이제 금융시장의 개방이 그런 말씀을 드려요. 금융시장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규제를 푼 게 클린턴이더라고. 저 모르는데 이제 제목 관련한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풀었네 클린턴 풀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위험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당 공화당은 막 전투를 벌이고 민주당은 좀 평화로운데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 정치 문제 개입하고 싶지는 않는데 트럼프는 너무나 익스트라베간자게 해가지고 미국의 존엄 세력은 좀 상실한 건 있는데 그 큰 줄기는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근데 지금 현재 바이든은 저 사람이 우리말로 호박실 깔지는 모른다는 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도 음식의 폭은 없어요. 지금 미국 중국의 대치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통상법을 하게 되면 디지털 트레이드 같으면 전쟁할 때 진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팔려면 진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싸지는데 그 지 회장이 한 얘기가 재미있는 게 이 부분 끝에 나오지만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다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자주의가 맞다, 세계가 살 길이다, 그것도 틀린 얘기고 세계화는 반대다, 뭐 지역화를 해야 돼, 그것도 틀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간섭이 있을 거는 피츠버그 도시가 뭐 자동차량이 없어지면 도시 전체가 몰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오바마도 보조금 주니까 딴 나라 다 알아서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이건 참 어려운 게 그 균형점 찾는 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 책 따다가 뭐 이런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사회학은 전공도 아니죠. 저 전공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뭐, 그 무슨 얘기냐면, 전공에 대해서 그 구속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또, 어스펙트 오브 소시올로지인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인스티튜트인데, 이건 좀 특이한 학파예요. 학파를 여러분 소개를 못 드리고, 여기 나온 문장이,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데가 재미있는 건데, Plato's conception has influenced all substance social philosophy. 그래서, 그리스의 플라토의 철학이, 리퍼블릭이죠.
계속 영향을 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새 관심이 가지는 거는 그럼 서양이 사실 동양보다 잘 살게 된 거는 300년 전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동양이나 우리나라에는 뭐가 없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루트가 중요한 얘기가 그것을 좀 찾아보자는 얘기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그거죠.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네오클래식 하신 분은 이제 선별적 기업을 잘했다. 웨스트폴드 그러고 몇 사람이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이 나와서 뭐 암제된 미국 학자들든지 웨이드라고 호주 사람인데 연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별로 왜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는 이름이 되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왜 알려졌나 봤더니 가버닝 더 마켓 하는 거가 이게 인비주얼 핸드 아니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런가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보기에는 둘 다 아닌 것 같거든요. 신고전화법 분석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 사람도 주장하니까 그쪽으로 몇 분이 글을 쓰시다가 저도 그쪽에 한 10년 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뭐 어느 연구소에 초빙 연구를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집안일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깜빡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이 나서 그걸 찾는데 그 문제를 하면서 보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외국을 벗어나면 잘못된 건데 우리나라가 내셔널 인베스트 펀드 써가지고 조성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들 들고 거기 엄청난 뭐가 들어가요. 기술도 가져야 할 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왜곡이 결과적으로 신고전압에서 보기에는 폴리시 인스티튜션이가 비효율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저 중학교 뭐 개차반이다. 뭐 모자란 녀석 한참 모자라 욕하면 할 말 없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때 안 했으면 우리나라 엄청 비참하게 됐습니다. 제일 든 게 제가 청구동 아파트가 아니라 집에 있을 때 내려다 보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집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전에 정보맨션 잠시 있다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갔다 그다음 아파트 살고 시골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카티지 같은데. 이게 또 딴 데로 카티지가 좋은 거는 제 취향이고 뭐 풍광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디스토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의구심을 갖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이 경제가 막 발달할 때 경제학의 경향을 묻혀서 하는 재무관리를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위원회가 월가를 감독해야 되는데 월가 너무 빨리 가네요. 월가 교육을 파기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ancing with the Wolves 뭐 그런 얘기가 뭐 적과의 동침 뭐 그런 식이죠. 뭐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토빈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말을 좀 빨리 해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뭐 틀린 말은 안 하는데 혹시 실수하면 조금 졸았구나 그래서 알고 드세요. 그냥 뭐 되도록 안 졸려 그래요. 왜냐면 좀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어떤 리스본 전례에서 왔더니 너 참고문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살다 보면 술도 많이 먹고서 참고문헌 잊어버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그러냐고 그러는데 뭐 그래서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런 글이 많아요. 제자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미션 임퍼서블 한 거예요. 애들이 논문을 못 쓰는 애들 데리고 논문을 써서 발표시켜서 교수를 만들자고 하니까 제가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지적이 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는 굉장히 잘 됐는데 하나는 못된 거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런 논문을 못 봤으면 평가를 못 하겠다. 그래서 어떤 학술지는 5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그래서 뭐 저도 급한 거 없으니까 더 가지고 있으라 10년 있다 보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냥 앞으로 5년 있다 보자. 그렇게 하는 거고. 음. 그래서 좀 되게 설명을 쉽게 하다 어렵게 하네. 미안합니다. 중요한 얘기만 할게. 그래서 이 다윈의 적자 생존이 중요한 게 이윤극대화가 아니라는 이론도 나왔는데 이윤극대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가 중요하다고 그럴 때는 고잉 컨센이 기업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한다 그렇게 하는 거고 세계화도 사실 자본주의 사회도 적자 생존입니다. 적자 생존 가운데서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는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from cradle to grave 해가지고 뭐 스웨덴 연구에서 발달하게 된 거고 어차피 사회의 복지는 나아지는 거죠. 근데 선택은 성장을 하고 후생을 하자는 건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시대입니다. 막 밀어붙인 거고 그리고 제가 문헌조사는 안 했는데 그 당시도 후생에 대한 건 있었는데 발표를 못하고 전두환 대통령에서 발표를 조금 하면서 그좀 커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커진 거고 지금의 문제는 후생을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의료복지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뭐 재밌어요. 산부인과 의사라다 삐삐삐하기 싫어서 이제 스포츠 클리닉을 해가지고 아산병 원리인데 그쪽을 잘 아니까 한 친구도 인민이 전문가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 정부에서도 이게 오버도스인데 오버도스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쓸 건 다 쓰고 표는 없고 뒤는 몰라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 넘어가는 이 민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민도가 차라리 라틴 아메리카, 중국같이 남해에는 관계없이 그냥 나을 거면 한 차례 나요. 또 남해가는 다 관심 있어 하면서 또 이게 불필요한 경쟁이에요. 그게 외국인이 보기엔 한국 사람이 조금 똑똑하다고 그러면 속으로 좀 비아냥되는 건 그런 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아니 그런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있고 부지런해서 뭐 경제하는 의지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제가 그냥 읽을게요. 제가 고쳐버린 거예요. 그냥 생존하는 중 가장 강력한 것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중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민감한 중이다. 이걸 이코노미스트 한 걸 제가 고친 겁니다. 그냥 The globalization procedure may be similar with the survival for the fittest. 세계화 과정은 쉽게 말하면 적자 생존과 유사한데 여기 similar는 analogous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put forward by 다윈이 주장한 거다 그런 얘기야. It may be required for entrepreneurs, 기업가 요구되는 to make agile adjust. agile은 신속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nimble 그런 뜻입니다. To cope with the challenges shaped by globalization. 세계화의 도전에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이게 1970년대 아프리카 기근에 든 걸 인포멀 섹터를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을 하니까 그냥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만하십시다. 날씨가 좋은데 우리가 날씨를 즐겨야지. 실록 계절 5월에 그렇게 싫은 소리 해봤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계화가 좋은 게 누구냐면 자본, 기술, 마케팅 앞서는 다 좋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를 들면 미국, 영국 같은 나라, 독일. 기술은 뭐 여기선 기술은 우리나라처럼 프로덕션 테크놀로지가 아니고 프로덕션이나 프로세스 테크놀로지 아니고 뭐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화학 공장을 돌린다든지 그게 아니고 프로덕트 테크놀로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IT 산업이라든지 영상 산업, 서비스 산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기술. 그리고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네덜란드 아시면 됩니다. 네덜란드가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나 독일이 만들고 네덜란드가 팔죠.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제일 대화가 잘 통하는 게 네덜란드입니다. 어디 가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원래 상법이 발달했으니까 유로넥스트 갔을 때 유로넥스트를 그 외부 감사인도 네덜란드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에서 이사랑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런 데 관심 있으면 영상 통화를 하자고 그래서 저는 영상 통화가 참 싫었어요. 사람끼리 뭐 얼굴 보고 이렇게 좀 뭐 차도 마시고 뭐 술도 마시고 뭐 거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별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의 두폰, 독일의 시멘즈, 일본의 NEC는 제품 기술로 잘 나가죠. 그쪽으로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세계화가 순풍이 되는 나라는 이런 나라고 세계의 돌풍이 되는 트리처스 로드 컨디션은 막 얼음이 얼고 비가 와서 겨울 안 보이고 돌풍이 불면 이제 우리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IMF 위기가 왔을 때 98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죠. 그때 이제 IMF가 와서 통화론자적으로 이걸 한 거니까 그때 같은 때가 닥치면 지금 재정이 그때는 흑자였는데 지금 아니니까 버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충 그 시기를 지금 18개월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18개월 이내에 가족을 위해서는 뭔가 버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책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그게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 무역이 된 것도 IT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세계가 발달할 때는 냉전이 무너지고 ICT 기술이 발달하고 ICT 기술에 따라서 경쟁 우위가 굉장히 좌우되는 사실인데 ICT만 신경을 쓰다 보면 고용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빨리 말씀드릴 때 밸런스를 가르쳐 줄 때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만약에 자전거 살려면 계속 가야 된다. 이게 또 유럽 모형인데 유럽 연합이 잘 진전이 안 될 때 지디하는 얘기는 우리가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도 계속 앞으로 가자 그러면서 온 겁니다. 그 자체가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에 있으면서 인도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엑셀을 보는 거는 이제 모두 살 겁니다. 1, 2, 3, 4가 있어요. 그 서비스 모드에. 3은 커머셜 프레젠스니까 독일 전략회사 이탈리아 발전소를 세워서 해외 직접 수다도 가고 돈도 벌고 서비스하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자본이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주변부는 충격을 받아 좀 덜하고 항상 페리피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미국은 공항에 왔었지만 그래도 뭐 뉴딜 정책에 올라갔은 거고 뭐라 그러나 페리피리는 약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 있으면 대학이 그런다. 호경기가 올 때는 제일 늦게 올라가고 불경기가 오면 왔다가 회복될 때도 대학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제가 회복되는 순서가. 그리고 이제 문제는 토빈이 만화처럼 이게 거품이 많아요. 거품을 버블이나 페이지가 많기 때문에 그 프라이빗 이퀴티 같은 것이 좋아요. 기동력은 있는데 그렇고 기동력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보험이 있고 재보험공사 있습니다. 어떤 한 메리츠증권이에요. 그게 보니까 옛날에 그 삼성에서 돈이 모자라서 조금 단기 빌렸다가 이병철 회장님께서 조정해 돌려주면서 동양 그 손해보험회사를 주면서 메리츠로 바꿨는 것 같습니다. 그 보험회사하고 증권회사 다른지 증권회사는 이게 턴오버가 높으니까 돈이 안 쌓이는데 보험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강제저축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동성이 증가해 왔고 헤지 펀드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헤지 펀드는 원래 의미는 그냥 영어로 말할게요. 해서 쉬울 거예요. 이게 헤지가 뭐냐 그러면 영국에 가면 이렇게 정원에 나무가 높지 않은 걸로 되는 게 헤지입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에서 헤지 그러면 위험 기피자고 스페큘레이터는 위험 투기자입니다. 스페큘레이터는 위험 선호자죠. 그러니까 효용함수를 가리킬 때 이렇게 위에 이쪽에 그 뭐라 그러나 그 수익률 위에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양을 나타냈을 때 이게 쉽게 말하면 리스크 어벌트는 위험을 기피하고 선호자는 선호한다고 알아두세요. 위험 중립자는 중립이고 그래서 확률이 반반이면 위험 기피자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효용이 더 크니까 위험 기피자 합니다. 기대형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좀 어려워요. 소비자 이론은 세 가지로 소비자 주권이 있고 뭐 수요 한도 도출이 있고 그다음 최근 이론이 있는데 최근 이론이 랭카스의 그 재화 자체가 만족을 주는 속성이 만족을 준다.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이제 위험한 선택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나올 때 설명드릴게요. 제가 아니 이건 그러니까 뭘 자꾸 제가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나쁘지는 않는데 그게 또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쉬운 거는 밭대기를 파는 사람은 해주고 밭대기를 사는 사람은 스페큘레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해주란 단어를 가르쳐 줄 때 습기가 들어올 때 맞는 건 인슐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 되니까 쉽게 말하면 저걸 하자. 뭐 집을 지어가지고 좀 그걸 우리 보호하자 그럴 때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t may be due time for us to hedge ourselves against accelerating inflation by building our houses with brick and mortars. 그런 말씀은 그 돌이나 모탈 마서 집을 지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리 자신을 그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 인플레이션을 우리를 보호하자 그런 얘기요. 그것이 피셔 실질이자입니다. 실질이자율이 뭐냐면 그 은행 이자율이 10%인데 물가가 20% 올라서 실질이자율은 만 10%죠. 명목에서 물가성을 뺀 겁니다. 이게 피쉬 에펙트라 그래요. 피쉬는 또 너무 시대를 앞서가지고 제자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견지명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먼델입니다. 그 변동환율제가 아닌 사회제도에서 변동환율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니까 상당히 나는 사람이죠. 콜롬비아 대학이 옛날에 국제경제학적으로 강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심에 있어서 한테 했다가 뭐 개인별 소득분의 악화해서 유동성 완충이 중요하다. 리퀴디티 버퍼가 중요하다는 얘기. 항상 그래요. 대공황이 발생했냐 그러면 유동성 버퍼가 없어서 발생했어서 통화런자는 통화량이 이스라엘 3분의 1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연히도 그 당시에 세계 무역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우리도 좋으면 다 좋은데 외부에서 오는 충격이 그 네거티브가 될 확률이 높아요. 포지티브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국가 간 국내 대칭과 이해상충이 심화.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그래. 성장을 안 한다.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가진 걸 생산한 걸 나누지 가지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가지고 나눠주기 때문에 소셜 텐션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자체가. 그래서 미션이 The Cosmic Microscope 펭귄북에 나오면 목욕에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공해가 있더라도 성장을 해야 되는 거. 성장을 안 하고 어떻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슈마하가 말한 거는 전 동의하죠. 그 스몰 이즈 뷰티풀은 인터미디어가 중요하고 차이나 핑거는 고용 효과도 중요한데 실제로 전쟁하는 걸 보면 강자가 다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안 한다고 그러면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고 전쟁이 있다고 하면 아닌 거죠. 그 자체는. 그래서 상충이 심화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국 워낙에 스트레인지 교수가 많이 인용됩니다. 그분이 쓴 책이 Retreat of State, 국가의 퇴각에서 다국적 기업이 커지면 국가는 쇠퇴하고 sovereignty FA입니다. 만에서 다국적 기업이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반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중쟁과 중국 간의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엇나가는 것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 간에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IT 제품을 많이 팔려고 그러는 거,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건 산업은행이 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영화할 때 좀 부적절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민영화가 또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크루그만은 제가 또 싫어하는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서양에 대한 바이어스가 너무 강해요. 자기들은 다 맞고 동양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비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이 항공모함은 못 만들어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항공모함이나 중국의 전투기가 아직은 고철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항공 기술을 발달하기 쉽지는 않나 봐요. 그 자체가 프로젝트를 따지면. 그래서 그러고만 또 일본이 잘하는 것도 일본 스테이트가 이니셔티브 가지고 그렇다니까 이것도 갤브레스가 얘기한 게 반대예요. 갤브레스 뭐라고 그랬냐면 그 소비자 주권이 프리덤에 맞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조작된 수요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걸 하이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너처럼 놓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갤브레스 속도 가니까 막 일본을 봐라. 일본이 얼마나 잘하. 일본 잘했죠 사실. 산업구조 조정 엄청나게 잘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걔네들은 보면 이렇게 보여요. 가격 경쟁하다 비약 경쟁을 하는데 무섭게 나간 거예요. 사실 세계 시장 들어갈 때. 세계화도 어떻게 보면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사실은 동남아는 일본이 먼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런 게 있던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왜 크그만이 그러면 한방 잽을 녹단시키기 좀 미안하죠. 한 대 맞아라 쳐야 되는데 오면 너무나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국에서 자주 봤어요.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 되게 이제 뭐라 그러나 거기서 피얼즈라고 서로 컬리그라고 서로 얘기를 하니까 피얼즈는 국회의원들끼리 얘기하고 컬리그는 이제 교수들끼리 얘기하고 컴리들은 혁명동지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좀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좀 진도를 잘 나가면 이제 인생이 70부터 되니까 지금 이제 시작되는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저는 9월부터 come September, when the June comes처럼 when the September comes처럼 이제 9월에 오면 나도 이제 제자 다 잊어버리고 교수라는 것도 잊어버리자. 뭐 훈장 일이 그렇게 좋은 것도 없더라. 뭐 가르친다는 제자를 키우는 건 보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그 새로운 일을 돌파하는 거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문화적 갈등을 할 때 썼고 호주의 티즈델도 여기 글을 쓰고 미국의 맨스필드 교수도 그 기술에 대해서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재미있는 거는 인적 자본과 교육의 관계라든지 그쪽이라든지 종이 다양성 문제를 연구하시더라고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는데 티즈델 교수한테 내가 그러게 티즈델 교수가 저한테 그때 뭐 초청했는데 침묵이 금이라서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답한다고 하려고 그래요. 그냥 소프트 파워가 뭐냐면 중국이 다 떨어진 게 하드웨어만 뒤진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뒤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 케네디 스쿨에 나이가 있는데 좀 저는 동의 안 해요.
그 문화적 가치라는 거를 경제적으로 비례한다고 보면 착각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북부가 잘 살지만 먹고 문화적 즐기는 남부가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영국에서 느꼈지만 영국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엄청 잘 살아 좀 어려워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70년대 말에 가보면 뭐 병원 가도 돈 안 들고 학교 가도 거의 그때 등록금이 우리나라랑 같았어요. 저 다음에 온 사람이 등록금 좀 많이 냈을 거야. 아마 외국인 차별하는 거 하는데 그 먹는 거나 이렇게 하면 프랑스나 스페인이 잘 먹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뭐 CB라고 그러죠. 남북 전쟁에서 남부가 졌지만 Gone with the Wind처럼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주나 문화적 즐기는 남부가 굉장히 여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그거죠. 이게 세계화에서 이기려면 제품 차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퇴행성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일 잘 나가는 것도 안 하고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후생에만 신경 쓰니까 선진국이나 돌아가는 기업인에 대해서 이걸 그 수요 관리층 한계가 있다. 그건 좀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유럽도 그렇게 해요. 그 뭐라 그러나 스타트 펀드를 줄이고 기술 혁신으로 갑니다. 걔네들. 우리는 꼭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심리학으로 처방을 해야 할까? 이게 정상적인 심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브노멀 사이콜로지인데 그 에브노멀 사이콜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도 좀 에브노멀하게 돼야 되나? 그러니까 적폐라니까 나도 나쁜 짓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It's the end of the world. 뭐 사랑을 지웠었는데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니고 이게 살맛이 별로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미래가 있어야 좋은 거고 저도 지금 좋은 거는 내가 지금 어렵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다. 나는 아무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물론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서니까 좋게 봐주자.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는 좀 뭐라 그러나 그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는 건 저렇죠. 앞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뭐 사실 영국에서 제가 자전거 탈 때 어필 있으면 힘들어요. 비 오고만 하면 러브 타임즈 하면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뭐 혼자 중얼거릴 땐 그래요. 뭐 노래 부를 때는 운전하면서 뭐 잠실대교나 이렇게 잠실대교는 뭐 그렇고 저 좋은데 이제 러브 타임즈 가면 노래 부르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미래가 있는 것이 좋은 거지 그 영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떤 그레이스 블루 중에 있어요. 자기들이 옛날에 굉장히 잘 살았는데 어려웠는데 미국이 그 해군 함대가 있으면 우리는 조금 구축함도 몇 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국도 재미있는 게 선박을 다 없애면서 고급은 안 없애더라고 조선소. 그러니까 초호화 고객선이라든지 군함이나 잠수함 만드는 전문 인력은 안 없애더라고. 뭐 자기 나라를 지켜서 필요한 거죠. 소프트 파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다 그런 못 썼어요. 이걸 하려면 문화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아일랜드 한 1년 읽었는데 힘들더라고. 문화 쪽으로 들어가서 하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매스미디어 같은 것도 그렇고 힘들더라고. 이거 문화적 다양성 시간이 또 지나가네요. 제가 1시간 안 넘기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그 말씀. 마칠게요. 그냥 문화적 다양성은 영어로 그대로 읽겠어요. 이 글이 워낙 좋아가지고 The idea of promoting cultural diversity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아이디어는 sound reasonable. 타당하고 들리는 충분히 수긍해 간다. It recognizes that everyone profits from the free flow of ideas. 자유로운 사고의 흐름에서 혜택을 받고 words, 단어나 and 이미지의 영향을 받고 이게 대표적인 얘기가 IBM이 마이크로소프트 못해서 뒤져가지고 나중에 바꿨습니다. 경영 방식을. 그래서 노조를 얘기할 때 노조가 폐쇄적이면 안 됩니다. 후세대 린드백처럼 개방적이어야 돼요. 폐쇄적이면 아닌 말로 노동자가 노동자 착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들이 그 뭐라 영국의 대처가 노동조합 그때 막말로 영국 애들은 잘 안 뛰어요. 그래서 경찰이 총을 못 쏘게 된 게 상담에 쏴야지 뭐 그때는 그 당시 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얘네들 식민지가 워낙 잔혹하게 하니까 자기 나라는 평온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그때 보면. 그래서 It encourages preservation of say 뭘 보존을 중요시하면 indigenous tradition 토착적인 전통과 and the minority language 그 소멸한 언어를 지켜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루츠란 소설이 1970년대 그 흑인 아프리카에 왔을 때 뭐 북을 만들다 조상이 해서 루츠를 가는데 그 조상을 모른다는 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기 좀 이런 얘기예요. 제가 워즈워드시 이제
저는 이제 문학을 좀 좋아했어요, 사실은. 재능은 없지만 좀 문학가가 돼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감상하는 거죠, 이제. 감상하는 건데, 레이크 디스 가서 막 그 축제 올릴 때, 인도에서내가 막 넥타이만큼 작품 잡고 가면 연구 애들 나중에 비웃어요. 네가 우리랑 똑같이 해야 돼, 자식. 너는 연구에다, 그러니까, 어시면 해주는 면도 있으면서 어디는 경계를 분습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죠. 그건 좀 어려운 예문화적인. 그렇다고는 쇼비니스트라는 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뭐 쇼비니스트를 키워서 반일을 한 감정하는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걸로 하고 왜 그렇게 정복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를 분석해 봅시다. 그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It treats the cultures of the rich and the poor countries as equal.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자나 가장 부자는 동일하다 본다. 빈부격차를 가지고 가중치를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And it offers a health antidote to cultural homogeneity. 문화적 동질성에 여기 호모지니티, 앵글로색슨 문화에 대한 동질성에 대한 어떤 그 부활할 수 있는 독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세계는 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와 역사도 있어서 역사적 학자 얘기고 그게 조금 특이하게 어떤 나라 강해서 생긴 거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 이 사람들은 이제 세계화를 이렇게 봐요. 그냥 제국주의 산업과 자유무역을 보고 미국 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국의 영향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이 아니죠. 뭐. 쉽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영국 함대가 이제 멕시코 가서 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가져가고 글로벌 자본주의 글로벌 위기가 80 있었고 80년에 45년에 이제 대공황 때 위기가 있었고 둘로 갈라진 세계가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경제 통합에 대해서 미국 사람이 쓴 거 유로연이 커지면서 할 때 그 원전은 소련도 구소련도 줬죠. 자기 해결을 해서. 그래서 지금 다국적 금융자본의 세계가 지금 지배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가는 그러니까 세계화에 대해서 그래요. 세계화에 대해 다보스는 찬성하고 세계 사회포럼은 반대. 그건 아니고 세계 사회포럼은 세계를 지향하는데 다른 각도고 중국은 그 하이난 섬에 그 선에서 그 자기대로 그걸 발표하죠. 발표하면서 그 중국식의 그 세계화를 하는 거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 어떤 사람도 그래 뭐 미국에 있는데 반세계화를 갈 때 우리가 세계 앞장서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공격은 최상위 방어다 그럴 때는 능력이 있을 테는 얘기고 우리는 공격 능력이 지금 없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면 제품 차별에 대한 기술도 없고 그 계속해서 지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제가 무서워하는 부분은 그 방어할 생각을 했는데 방어할 생각을 안 하고 좀 깐죽깐죽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스틸 앤드 노가 썼을 때 교훈입니다. 비스틸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좀 생각해봐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비스틸 앤드 파악을 해봐라 그런 얘기죠. 세계화는 진행되는 겁니다. 세계화도 진행, 지역화도 진행해 정부개입도 진행되는데 이것에 어떤 적합한 을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G7이 그룹 7인데 G7의 원래 목적은 OECD 목적 똑같아요. OECD 목적은 뭐냐? 그 거시경제 정책을 성직화하고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원조를 도와주자가 되는데 G7은 마찬가지죠. 원래 목적은 거시 조정에 그걸 한 겁니다. 그 코디네이션 한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책은 륵사도 오리를 맞추기가 세계가 좋다고 한 책이니까 내용 설명하는 게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쇼비니스틱하게 우리나라 추리는 그렇게 못 살고 일본은 륵사를 마르시를 벤치마치해서 그랬을 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가 잘못됐다 그럴 때는 그 세계화의 결실을 독일 사람이 쓴 것이 10분여만 살게 되고 나머지는 얼마나 처절하냐 그러고 스티글리츠도 The Discontent of Globalization 썼습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 책 제목은 슈타인백 제목 비슷해서 Rage is Graves 분노는 포도처럼 하고 비슷하고 근데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되면서 그러니까 공공재 공급의 문제 쉽게 말하면 세계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페어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미국 재무부라든지 세계은행 관료든지 이런 데 자기적으로 유리하게 하니까 그뭐 푸치는 푸치들이 유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보면 그리고 푸치는 뭐 사람들은 뭐 제가 보기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 무척 똑똑한 지도자예요. 사실은 그 하는 거 보면 그 러시아 지금 러시아에도 석유는 굉장히 부자 기업이 있죠. 필요에 따라 키운 겁니다. 키운 거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브레인 펀드가 있다는 게 국가가 굉장한 부를 가진 거죠, 그 자체를.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 천연가스하고 석유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푸틴이 뭐 그분하고 대화할 때 뭐 만약 당신이 제국주의를 욕하지만 너희 나라 서드랑은 제국주의다, 펠체코로 너희가 더추시를 쫓아낸 것도 그것도 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를 언페어한 건 다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아일랜드가 마지막 식민지 노동 연구애들이 얘기할 때는 여자는 마지막 식민지다. 그래서 여성학에 대해서는 좀 문화적 가치에서 좀 다르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렇다고 뭐 꼭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고려시대 때는 남녀가 평등하다가 이조 중반 이후에 와서 이게 좀 뭐라 그러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권 신장 그런 거는 동의하는데 그 바트큰과 다 가장치 않은 걸 많이 마주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A world integrated through the market should be highly beneficial to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inhabitants. 마틴 울프 유명한 경제학 컬럼니스트인데 그 시장을 통한 시장이 통합되는 것은 굉장히 베네피셜하다 다수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좋다는 얘기고 이 반대는 이제 그 아니다 하는 거고 스티글리츠 책 설명드렸고 그리고 한스피트 세계의 더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 울프의 반대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월드 소셜 포럼 같은 거 브라질 같은 데서 할 때는 While promoting religion proclaim that this model is raising tide that lifts all boats. 그러니까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모든 보트를 다 올린다 그랬는데 Citizen Movement Find 여기 시티즌은 쉽게 말하면 그 사회 민주화 개념을 늘린 겁니다. 민주화 개념이 그리스 있을 땐 도시 시민입니다. 그리고 부르주아까지 해보는 건 파리 혁명이고 러시아 혁명은 그 볼셰비키는 이제 노동자까지 시민이라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뜻이죠. 인터내셔널 포럼 오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계 사회 포럼에서는 그 요트만 올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 자체를. 또 길어졌네. 제가 국민이네. 그리고 세계 생태 정치 경쟁한 사람은 되게 세계와 같은 문제가 있다고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보스 세계사회 포럼이 대표적인 그런 모임이라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조금 그 뒷부분을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그 일정을 바꿔봤는데 더 나간다는 것은 그 경우에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비 세계화하고 기술 격차는 16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격차가 문제되는 거예요. 기술 격차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거하고 맞을게요. 기술이 뭐냐 물으면 쉽게 말하면 과학은 공대 실험실에 쓰는 기술은 상업적으로 팔리는 건데 기술의 지배는 사실 조폭보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난 조폭이 좀 뭐 얘기만 듣고 뭐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아주 경쟁적인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주폭을 쓰게 되면 자기도 주폭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한 친구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인대요. 뭐 하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조폭보다 무서운 조직이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뭐 친구들이랑 뭐 가끔 춤추러 갈 때도 있어요. 늘 춤추는 건 아니고 아카사카 그런데 디스코텍 같은 데 가면 저쪽까지 내가 우리 한민족인 금방 보면 알잖아요. 뭐 프랑스 친구들이랑 와서 춤추고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야쿠자라는 것도 한때는 일본에서 2차 대전이 끝나서 경청이었을 때는 치안 유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ESG 같은 거 지금 떠드는 거 보는 옛날에 그 뭐라 그러나 그 그러니까 현상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정말 외환위기 같은 게 들이닥쳤을 때 저는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국은행 총재가 옛날보다 많이 적절하다고 그러는데 세계 버블이 많고 이럴 때는 답이 없어요. 그거는 그 기술 격차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진국은 기술 격차 개발해 놓고 일부러 발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 발표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이게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 논쟁으로 가가지고 세계가 맞다 틀리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어느 견해냐면 누가 신자유주의 믿는 사람도 없고 그게 틀렸다고 주장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중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에 하는 교수님이나 연구소의 연구원이다. 실제로 다국적으로 뛰는 사람이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합론자는 준칙을 지켜야 되는 데서 시제 일치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뉴케인즈는 그게 아니다. 가계 경직이 합리적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합리적일 때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져야 되니까 상황 적합 이론인데 컨틴전시 티어리를 모르면 제일 좋은 거 이 컨틴전티 라이빌리티입니다. 우발 실무가 있을 때 미국의 정부도 그렇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그러니까 안 돌려주면 디폴트가 되는 그러니까 부채가 생기는 거고 돌려주면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랄 해저드가 그런 거죠. 보면 들으면 뭐 술 먹거나 애인이랑 싸웠거나 헤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내팽개칠 수도 있겠죠. 뭐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은 일이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우리가 컨틴전트라는 얘기하고 우리는 그 대선 충당을 만들었죠. 그 대선 충당이 있으면 그 줄어들어서 보수주의가 그러고 그 바젤 2가 그럽니다. 바젤 캐피탈 2가 바젤 캐피탈 1은 그거죠. 뭐 크레디트 리스크를 분석할 때 막 일본도 너희 자기 자본 가지고 장사하는 미국 사람이 그런 거고 이는 그래도 이게 루폴이 생기니까 빠지는 게 생기니까 그 뭐 거기다 두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오퍼레이션 리스크하고 퍼블릭 노티스를 퍼블릭 노티스를 집어넣으면서 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든지 이런 게 발달한 겁니다. 세 번째 생기는 것이 이제 리먼즈 브라더즈가 이제 리퀴데이션 되니까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바질 스트림만에서 가급적 우선주를 좀 놔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세계화 지역화는 어떻게 보면 먼 문제 같은데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영향이 미치니까 저도 이걸 하면서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걸 전달하면서도 나도 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차피 제가 그 심수봉의 노래처럼 그때 그 사람 정이 많아서 제자들한테 오버도스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그 저도 서섹스에서 석사할 때 어떤 영국 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미국도 출중한데 아프리카에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데 거기서 뭐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 길게 보면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뭐 그런 친구들이나 안나 실비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래 똑똑하면서도 뭐라 그래 출중한 애들이 많았어요. 덜어 있어요. 보면 덜어 있는데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걸 좀 원래 의도는 30분 안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뒤에 프레젠테이션을 좀 길게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보자 하고 의논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고민하기 것보다는 그냥 책대로 평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 그런 것 같고 저는 하는 이런 고민하면서도 나도 여러분 전달하면서 내 문제도 해결해보자 하고 긍정적 사고로 나간 거죠. 그렇군요. 꽈배기로 살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이 삐뚤어져도 바르게 보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세계사를 보면 재미나는 게 저는 그런 세계사를 쓰고 싶어요. 거꾸로 보는 세계사를 다시 거꾸로 보면 바로 보는 세계사 이런 건데 너무 기네 제목이요. 그만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